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진행을 맡게 된 주식 맛집의 정진 전문가입니다. 저는 우선 팍스경제TV에서 주식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점으로 12월 23일 저녁에 기점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를 하고 싶은 분 같이 참여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국민이 모두 쓰고 있는 노란톡 메신저 아시죠? 일명 깨톡깨톡.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말구름 표시 2개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 주식 맛집 정진 대표 이렇게 하단에 보이시는 글자처럼 입력을 하시면요. 제가 딱 하니 나오는 그런 운영하는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귀찮다 하시면요. 더 쉬운 방법으로 지금 하단에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켜신 다음에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바로 노출되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시황 설명해 드리고 있고 종목 분석, 이슈 포인트 등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또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 종목, 관심 종목으로 하루에 매일 2종목씩 여러분께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자화전자, 대덕전자 급등하면서 10%, 7%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오픈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 혹은 종목에 대해서 진입과 매도 전략까지 세워 드리고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하는 동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너튜브 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 팍스 경제 TV, 증권 TV에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에 입장하시면 방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고 그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또 노란톡방에서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에게 제가 다양한 또 종목을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그 톡방에서 수익을 낸 종목들을 위주로 먼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FSN, 라이프 시멘틱스, 한국파마, 디오유, 선데이토주 이러한 종목들은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네, 이번 주에 새롭게 좀 언급해드릴 종목들은 아진 엑스텍부터 있는데요. 아진 엑스텍 중간에 보시면 15.9% 수익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13% 수익을 봤고요. SFA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15%, 바이오니아 당연히 11% 수익을 맛봤고요. 코리아 서키트 오늘 들어가서 오늘 매도하는 전략 해서 12%, 인터플렉스 오늘 들어가서 오늘 매도하는 전략 15%,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6가지 종목 수익낸 게 단 이번 주에만 이렇게 좀 수익을 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저희 아진 엑스텍부터 제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진 엑스텍 보시면요, 제가 실질적으로 처음 진입한 가격 자체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30일 거의 마지막 날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어떻게 했냐? 간단합니다. 요 메타버스 관련주였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단기 상승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차익 매물 이후에 충분히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또 강세로 흘러갔었고요. 그 강세 흐르는 와중에 아진 엑스텍 역시 반도체, 메타버스 플러스 또 반도체도 관련주로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션 칩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12월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좀 차근차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였었고요. 실질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요날 11,000원, 여기서 거진 1,900원 이상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한 2주 가까이, 2주 정도의 한 16% 가까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관계가 계속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게, 유럽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45% 비중, 즉 절반 가까이 러시아산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하고 가입을 절대 못 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유럽을 압박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무력 행위를 하려고까지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우려 섞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11월부터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게 공략을 한다고 하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 안 한다는 협박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이슈로 해서 분명히 가격도 오를 것이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관련주 대성에너지도 충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천연가스가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가스 공급하는 회사들이 강세가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이상 정도 이렇게 좀 횡보세, 하락과 횡보를 왔다 갔다 했지만 22일 날 수요일이었죠. 러시아에서 독일에 공급하고 있는 가스관이 중단됐다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연가스가 하루 만에 무려 20%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
대성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었거든요. 제가 10,000원, 1,300원 상한가에 절반 매도하겠다라고 좀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혹은 한 달 가까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13% 넘게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절반 비중을 다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보유하고 있다는 점, 추후에 제가 전량 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얻어졌던 게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네. SFA 반도체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로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11월 달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간다는 소식이 접해졌던 11월부터 강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11월 말 이후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면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도 전부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SF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장 긍정적인 전망이 다시금 12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D램 가격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 오르고 반등 이상, 그래서 충분히 반도체 가격을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양호하다라는 생각에 바로 12월 2일 날 가격은 6,500원에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6,500원 이렇게 보이시죠? 이 가격에 진입 라인을 설정해 드렸었고요. 단기적인 상승, 제가 봤을 때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 5일 만에 10% 이상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전고점까지 노리다가 오늘 7,800원 이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차익 매물들을 생각하고 시장도 염려해서 7,500원 혹은 8,000원 요 사이로 매도 가격을 좀 청산 가격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사이에 15% 이상 차익 실현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역시 마찬가지로 mRNA 관련주로서 지금 오미크론 치료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바로 mRNA 방식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이오니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흘렀습니다. 네, 제가 공략했던 때는 바로 52,000원 요 부근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지만 충분히 모멘텀이 있고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22일 오후부터 강력하게 좀 반등세가 들어오면서 58,000원까지 58,000원까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58,000원까지 주가가 급등하니까 58,500원까지 15%나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해서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무려 11%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 전략.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래 하단에 지금 QR코드에 들어오셔서 찍고 인증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좀 노란톡 방에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도움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매 수익 인증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코리아 서킷도 역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22일이었습니다. 22일에 24,000원 부근에서 장 초반에 바로 공략을 했습니다. 충분히 신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봤고요. 수급적인 것도 외인이 계속적으로 지금 끌어모으고 있고 기관이 수급을 받쳐주고 주식을 계속적으로 모아 가줘야지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PCB 기판이 내년에 실적이 크게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업황 전체 전망이 좋게 나오면서 코리아 서킷도 애플에 납품하고 삼성에 납품하는 전형적인 FPCB, PCB 모든 연성 회로 기판을 다 생산 판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된 관련주로서 바로 공략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1박 2일 딱 하루 만에 28,000원 돌파하면서요. 14% 가까이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었고요. 최소 27,000원 이상부터 제가 매도 하셔도 된다라고 좀 수익 실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 못해도 12% 이상은 모두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오전부터 오늘 SFA 반도체 코리아 서킷 모두 수익 실현하시면서 굉장히 좀
오늘 거의 수익 파티를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인증이 올라왔다. 그리고 오늘 또한 아침에 말입니다. 아침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역시 마찬가지로 인성 회로 기판, 즉 PCB 관련주입니다. 현재 분봉상의 흐름으로 제가 좀 변경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공략했던 게 13,800원, 13,800원. 오전 장 초반에 9시 30분 안 되는 시점에 바로 인터플렉스를 오늘의 핫 종목 공략해야 된다라고 단기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던 게 13,800원이었고요. 30분도 안 돼서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15,000원까지 바로 수직 상승을 보였고요. 오후 내내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추가적인 상승 16,000원 돌파하면서 모두 수익 실현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15,500원부터 16,000원까지 충분히 여유있게 수익 실현하시고 16,600원까지 6,5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도 충분히 수익 실현하시고 인증 샵 많이 좀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하시면서 인증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아침에서 오후까지 단 하루 만에 15%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노란 톡방에서 매매 전략을 세워드린 종목이 이번 주에만 무려 6종목, 그것도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수익 실현했다라고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마찬가지로 지금 당일 관심 종목, 매일 하루에 두 종목씩 노란독방에서 금일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개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2월 들어서 미코바이오메드 역시 마찬가지로 10% 급등했었고요. 국전약품도 하루 만에 16%나 급등했었고요. 엔비디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뒤에 바로 22%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신원종합개발 굉장히 핫했었죠. 12월 초부터 핫한 종목인데 25%나 급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셀바스 AI 인공지능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등세 나오면서 당일 10% 바로 고점 대비해서 10% 갱신했었고요. 또한 GSE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관련주, 당일날 천연가스 급등 소식에 관련주로서 바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15%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면서 바로 30% 넘게 공략가 대비해서 33%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관심 종목 두 종목으로 바로 대덕전자와 자화전자를 공개해 드렸는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장 초반에 20분 만에 10% 가까이 상승을 보였고 대덕전자도 오늘 하루 종일 강세를 보이면서 4%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오늘 좀 이슈 있는 종목들을 매일 두 종목씩 노란톡방에서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얻어 가시면서 투자 하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기술적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이동평균선. 제가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보고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주식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이동하는 평균 값이다. 하루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곳에 일수만큼 선이 생긴다. 그래서 그 선을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줄여서 이평선, 영어로 MA라고 그냥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주식의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이러한 가격에 연결된 선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의 심리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평선은 5일선, 21일선, 60일선, 120일선, 241선입니다. 가장 기초 중에 기초고 기본 중에 기본인 선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일반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르게 200일선, 50일선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른 각각 본인만의 스타일에 맞게끔 이동평균선을 설정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기준으로 해서는 5일선, 60일선, 120일선 기준으로서 주로 매매 급등하는 주식의 패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 요 기준으로 요 선에 맞춰서 저는 매매를 한다라고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5일 이동평균선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요,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 5일간의 주가 평균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일이 뭐예요? 평일 기준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주식시장이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딱 5일, 5거래일, 즉 일주일을 뜻합니다. 일주일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종가가 형성이 돼서 그 선이 그어졌냐, 만들어졌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평균 종가 가격, 즉 매수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계산 같은 경우에는 4일, 3일, 2일 전일, 당일 이렇게 5일 동안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냈다라고 좀 하기 때문에 이동 평균 선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초단기 심리선으로 저는 작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급등 종목을 판단하고 진입하고 청산할 때는 이 초단기 심리선을 이용을 해서 저는 매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좀 붉게 요 이평선이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이 보라 색깔이 5일선이고요. 파란 색깔이 20일선이 60일선이 노란색이고 120일선이 녹색, 여기 얇은 게 241선입니다. 5일선은 5일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움직임, 5일간의 평균의 움직임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수 전략, 그 다음에 매도 전략을 세우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1선을 왜 보냐? 최근 20일 주가 평균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일이 뭐예요? 어떤 걸 의미하죠? 20일이? 즉 20일 한 달, 1개월간의 평균 매수 가격, 평균 주가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단기적인 생명선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마실 수가 있고요. 네, 21선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지금 코리아 서킷 기준으로 이 파란 색깔 제가 두껍게 좀 표시했는데 21선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면서 이 종목은 최근 단기적으로 계속 초단기 심리선 이용하면서 5일선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좀 11월에 말에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마찬가지로 초단기 심리선 위아래로 훑고 가는데 반대로 21선 즉 단기적인 생명선을 유지한 채 다시금 재차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추세나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을 좀 보면서 그려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개월의 주가 이동 값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3개월 동안에 3개월이 뭐예요? 기업에서는 3개월 간격으로 실적을 발표하죠. 즉 이렇게
분기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주가의 평균적인 움직임이나 상황을 볼 수 있다. 즉 중기적인 수급선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좀 노란 색깔로 좀 진하게 표시된 거 있죠. 저는 이게 60일선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요렇게 좀 60일선으로 중기적인 수급선이다. 그래서 한참 지금 높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60일선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121선, 121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눈치 채실 분들은 많이 채셨을 거예요. 네, 121선 같은 경우에는 반년치, 반년이죠.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치입니다. 반년치의 주가 흐름이다. 주가의 평균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장기적인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6개월치의 이동 평균 값에 의해서 생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땐 제가 녹색깔로 이렇게 좀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네, 진하게 표시했는데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뭐 진하게 121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항선 굉장히 지금 여기 내에서 오락내리락 하면서 쫙 이평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렴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방향이 결정되고 추세가 전환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바로 241선. 저는 241선 크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설명을 드리자면 1년치니까 1년치니까 아무래도 1년치의 장기적인 선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경기선이다 볼 수 있습니다. 1년치 경기의 흐름 GDP도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매년 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되는 게 아무래도 경제 GDP에 관련돼서 편성을 하고 어느 포커스에 맞춰서 예산을 확대하거나 딴 데는 줄이거나 하면서 경기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회색 선으로 두껍게 좀 칠했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경기적으로 봤을 때 관련주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또한 마찬가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선 이제 좀 돌파해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구나.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전반적으로 차트를 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경기선을 판단하면서 경기가 여기 경기 괜찮아지겠구나 라고 좀 이렇게 판단하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평선에 따른 주가가 어떻게 바뀌냐,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지냐. 여러분, 강세 국면에서는요, 이평선이 상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평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대로 평균 매석 가격이 그만큼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적인 게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세 보이고 이평선도 점진적으로 상승세 보입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들어보셨죠? 장기 이평선은 이렇게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완만한 움직임이 장기 이평선입니다. 완만한 움직임이 장기 이평선인데, 이러한 완만한 움직임이 아무래도 장기 이평선으로 봤을 때 더 움직임 변동폭이 적잖아요. 완만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더 변곡점이 이렇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을 경우 강세 국면으로서 진입을 한다. 즉 주가 방향이 다시금 단기적으로는 점점점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약세 국면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평선이 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균 매수 가격, 즉 종가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형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 다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지금 저희가 이게 자주색 선, 붉은 선이 5일선이라 그랬고 파란 선이 20일선이라고 그랬죠. 네. 장기 이평선, 즉 이때부터 거의 이때 보시면 거의 121선 121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6개월치라 그랬죠. 6개월치에 거의 수급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장기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단기가 돌파하는 요 자리가 골든 크로스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크로스가 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다 돌파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이평선의 추세 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 추세 같은 경우 추세라는 게 뭐냐면 이게 관성의 법칙처럼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하락하면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물결 표시로 이렇게 추세가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관성의 법칙처럼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형성한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가격이 가장 하루하루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가장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단기 이평선의 변동성이 크고요. 변동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변동성 변하는 이렇게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가가 그만큼 높게 오늘 상한가 가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단기 이평선은 요거보다 조금 올라가요. 이렇게 좀 따라 올라가는 거고 오히려 중기는 더 완만하게 장기는 더 완만하게 이렇게 좀 서로가 단기 이평선일수록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장기 이평선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장기 이평선이 가장 하단에 있어요. 단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고 주가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게 즉 정배열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주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순서대로 쭈르륵 있는 게 정배열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예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LG 이노텍 굉장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5일선 제일 이 주가 하루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단기 5일선보다 떠 있죠. 이만큼 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가는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데 단기 이평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더 크고 더 빠르게 반응하고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하락합니다. 이게 주가예요. 이러한 주가 하루치에 주가가 당연히 가장 크게 변동성이 작용하고 이렇게 지금 단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0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0일선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있죠? 주가, 단기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정배열되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네,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을 경우에 관성의 법칙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 추세의 특징은요, 이평선의 특징은 장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이평선이 그 다음 단기 이평선, 그 다음 주가가 가장 아래에 있어요. 신저가를 계속적으로 뭐 뚫고 내려가는 것처럼 형성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격간에 다시 회귀를 합니다. 다시 수렴하게 됩니다. 네, 차트를 보실게요. 이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죠. 그리고 중기, 단기 이렇게 있죠. 쭉 순서대로 역배열되었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주가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하락 추세 쭉 하락 추세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주가도 굉장히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장기 이평선도 역배열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평선 이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상승할 때 보시면 이평선 간격도 이렇게 좀 넓어졌잖아요. 이렇게 넓어졌다가 다시 좁혀지고 이게 수렴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좁혀지는 게. 그리고 다시 넓혀진다, 다시 확산된다라고 보고 다시 수렴한다. 그러니까 수렴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변곡점, 방향의 전환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줄였다 여기서 다시 확대되고 있죠. 네, 여기서 데드 크로스 일어나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격이 다시 넓어지고 있고요. 다시 이렇게 이격이 넓어졌다가 다시 수렴했다가 넓어졌다 수렴했다 하면서 다시 또 방향을 바꾸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이평선의 추세 형성, 아까 상승 추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셀트리온 갖다가 설명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이게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지선, 가장 큰 긴 장기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기선, 그 다음 이게 점점점 지지선이 하단으로 깔리면서 정배열에서는 이렇게 지지선이 되어 있다. 요게 지지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적인 지지선이 단기 이평선이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 그 다음에 5일선이 초단기라고 말씀드리면 초단기 이평선이고 뭐 21선이 단기 이평선이면 중기, 중기라고 하는 건 여기에 60일선 기준으로 또 지지가 되고 있고요. 요 61선을 추락하고 나서 장기선까지 뚫렸잖아요. 네, 그리고 완전 장기선의 지지가 받고 다시금 반등이 세게 왔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 이런 상승 추세 확대와 수렴 계속 이격 간의 이동평균선 간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다시 회귀하는 성질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지지 라인, 장기 이평선이 가장 큰 기준점이 되며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할 수가 있다. 이 장기 이평선이 무너지는 순간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다.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죠? 어려우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락 추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이다. 즉 이렇게 하락 추선 보일 때는 여기가 가장 큰 저항선이 됩니다. 점점점 저항선,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이 장기적인 게 가장 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이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다시 상승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평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가 전환되는 국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할 시에 추세가 전환된다.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장기가 이렇게 길게 완만하게 있는데 단기가 이렇게 돌파했어요. 이러면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확대됐던 지수가 수렴해서 확대 수렴 한 다음에 점점점 배열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배열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락 추세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상승 추세 전환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상향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우상향하는데 이게 점점점 이평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단기 이평선인데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돌파 그 다음에 중기 돌파 이렇게 정배열로 나열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게 정배열 되었다. 전환 순후다. 수렴 후 이평선이 수렴 후 다시 펴지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의 전환을 보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강의 굉장히 또 핵심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동평균선은 매수 체결의 심리선이다. 즉 주식의 가격의 심리선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평선 간의 이격은 꼭 회귀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무한정 커지거나 무한정 늘어나지 않아요. 꼭 다시 넓어진 만큼 다시 이렇게
수렴한다, 즉 회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장기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추세 기준으로 삼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돌파하면 상승 추세의 전환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락 이탈하면 하락 추세 전환이 되는 이러한 기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추세는 이렇게 한번 돌파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돌파했고 다시 돌파, 다시 이탈, 돌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추세는 한 번에 형성되지 않고 여러 번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돌파 이탈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격도 확대 수렴 하다가 방향이 확 전환된다. 확 전환되고 확 전환된다. 네, 이렇게 한 번에 바뀌진 않는다. 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이평선으로만으로도 매수, 매도, 저항, 진입 요 라인을 좀 어느 정도 감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교육, 즉 제가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아까 세 가지의 제가 차트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바로 이동평균선을 하는데, 이동평균선 플러스 RSI 플러스 MACD 오실레이터, 이 세 가지 저는 하거든요. 이 세 가지 기법을 세 차례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실전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 첫 번째 시간 이동평균선에 대한 주식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네, 이렇게 교육만 하다 끝나면 아쉽죠. 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릴 수 있는 종목, 바로 애플카 출시 기대감에 따른 수혜가 있는 섹터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예, 인텔에 또한 호재가 있는데, 인텔 최대의 우리 컴퓨터 회사죠. 인텔. 예, 인텔에서 반도체 회사죠. 인텔에서 모빌 아이라는 예, 이스라엘 회사를 자회사로 예전에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모빌 아이가 어떤 회사냐?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장 고도화돼서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센서나 혹은 이러한 처리 능력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인 이러한 모빌 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인텔이 인수했었습니다. 이 모빌 아이가 구글의 자율주행차나 또 GM, 포드 자율주행차에 다 공급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지금 세계에서는 가장 좀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자회사인 이 모빌아이를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 내년 여름 정도에 상장 예정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의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동반 수혜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는 이런 수혜를 볼 수 있고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하면은 자동차하고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어떤 회사냐? 바로 제가 관심 있게 본 점 바로 라닉스라는 회사입니다. 라닉스 자율주행 차 중에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동차하고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라닉스가 어떤 회사냐? 보시면 2003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동차 사물 인터넷 주로 반도체를 설계한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관련 통신 보안 기술 자체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 통합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즉 MCU, 가장 요즘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분야도 굉장히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역시 단거리 전용 통신 역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관련주로서 두각을 나타냈었고요. 실질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동시에 기술을 갖고 있는 갖고 있다. 현재 커넥티드 디바이스 플랫폼, 즉 자동차, 자율주행하는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고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 다양한 또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좀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평선 요구했었죠. 지금 장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예, 하락 추세 보여왔어요. 이평선이 장기, 그 다음에 중장기, 중기, 단기, 초단기 주가 하락 방향 계속 왔다가 11월 들어서면서 애플카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고 자율주행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단기 이평선이 한 방에 중장기 이평선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 작용을 했고요. 일부 매물 소화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5일선이 지금 단기 이평선, 단기선 있죠. 21선도 중기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보이고 있고요. 21선이 중장기 이평선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보이고 있고요. 단기 이평선이 지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돌파했고요. 즉 추세의 전환, 방향의 전환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육한 내용과 조금 그나마 종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근접한 종목으로 라니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정신대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공략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매수가와 매도가 등 혹은 진입 전략, 청산 전략, 익절 전략 등 목표가 등 이러한 매매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방에 입장을 방송 끝나기 전에 해주시면 노란톡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장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급 보고서 진입 라인, 청산 라인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제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를 위하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말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